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계약된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기업 이윤 항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걷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환을 요구하고 위탁사는 최저가 입찰 경쟁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친 코로나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방역 담당자는 강추위 속에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전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방침을 세웠지만 적기를 놓친 상황이어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진 의문입니다. 아파트 관리를 맡은 민간업체는 관리를 해준 대가로 매달 위탁 수수료를 받아가는데요. 그런데 관리비를 들여다봤더니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이 기업 이윤, 또 일반 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거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아파트. 지난 2019년 한 업체는 평당 3원에 월 25만 원 수수료를 받고 2년간 아파트를 관리해주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표준계약서에 없는 기업이윤과 일반 관리비라는 항목으로 주민들로부터 매달 거쳐졌는데 계약서에 적힌 위탁 수수료보다 많은 36만 원입니다. 이 비용만 2년간 870여만 원에 이릅니다. 일부 주민은 표준계약서에 없고 별도 첨부된 자료에만 있어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모를 눈먼 돈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보니까 기업이윤 일반관리비 교육비 피복비가 보여서 회장님 이게 뭐예요? 원래 수수료만 발생한다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520여 세대가 사는 남구 한 아파트도 위탁관리 업체만 다를 뿐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 아파트도 업체에 위탁 수수료를 3년 동안 매달 42만 5천 원을 내기로 지난 2018년 계약했는데 실제 지출된 내역을 보면 기업 이윤과 일반 관리비로 수수료보다 많은 113만 원이 업체에 매달 지급됐습니다. 주민은 계약된 수수료보다 많은 돈이 거쳐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며 반환을 요구합니다. 입찰에도 마찬가지고 본계약서에는 관리소 직원분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요. 경비하고 미화원서 붙여놓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위탁관리 업체들은 입찰 당시 평방미터당 3에서 5원 이하의 최저가 경쟁이 과열돼 최소한의 이익과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업체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위탁사 본사 직원 월급도 주고 교육도 시키려면 일반 관리비와 기업 이윤을 걷어갈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입찰을 낼 때부터 표준계약서에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주민과 위탁회사의 마찰을 줄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징수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준칙 개선 등 광주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광주 대전환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알리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광주 대전환 특위를 구성하고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그린 스마트펀 도시 광주로의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친환경 녹색 산업도시, 인공지능 기반 도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테마도시 조성에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위가 마련한 그린 스마트펀 시티 비전과 실행 계획안은 광주혁신위 전체 회의 재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추위 속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점차 더 발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눈은 시작됐고요. 지금 내리는 눈은 내일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적설량 보시면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최고 10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전남 남쪽 서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5cm, 전남 남쪽 동부를 중심으로는 1cm 안팎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 눈이 때때로 비로 바뀌어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눈이 집중되는 시각은 언제일까요? 오늘 낮부터 밤 사이입니다.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강한 돌풍도 함께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고요.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눈과 함께 강한 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4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가세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강추위 속에 방역 요원들은 얼어버린 손을 녹여가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권을 밑도는 아침, 목포의 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얇은 비닐 방호복을 걸친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은 추위 속에서 안내를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합니다. 혹시 백신은 두 분 다 맞으셨어요? 예. 한국에서 2차까지? 예. 코로나19와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안내요원들. 야외이다 보니 변변한 난로 하나 없고 추위를 이겨낼 방편은 작은 손난로 하나뿐. 소독제로 손을 닦을 때마다 뼈마디가 시리지만 참고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발이랑 손이 제일 시려운 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입김이 계속 나다 보니까 쉴드나 고글 같은데 이제 김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잘 안 보일 때가 제일. 검체 인원이 많을 때는 끼니를 거를 때도 많습니다. 9명의 인원이 교대 근무를 하지만 업무 과중으로 피로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제 몸 헌신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일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또 다른 야외 선별진료소. 난로가 있기는 하지만 얇은 비닐 천막 사이사이로 해안가 칼바람이 불어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며칠간 내린 폭설로 의료진들의 옷과 신발은 진흙투성이 엉망이 됐지만 그래도 묵묵히 검사를 이어갑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우산 쓰고 기다리시면서 많이 추웠었을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남 지역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진과 안내요원은 600여 명. 변이 바이러스의 연말 소모임도 늘어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올겨울도 단축 근무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확산세의 한파까지 버거운 환경이지만 오늘도 방역 최일선에서 의료진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전남형 시설 재택 치료를 시행합니다. 전남형 시설 재택 치료는 재택 치료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선별해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시군별 시설에서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응급 상황 때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령층이 많고 농촌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남형 시설 재택 치료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영광군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1월 1차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한 여수시는 내년 1월 20일 무렵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영광군도 내년 1월 1인당 2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영암군과 무안군 등은 자체 예산으로 두세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미지급 지자체들은 주민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하고 현장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1월 말까지 예상되는 한파와 폭설로 닭 오리 농장에서 소득을 소홀히 할 우려가 높고 최근 전북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확산 가능성이 커져 위험주의보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까지 서해 어업관리단 어업감독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된 가족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선장으로 운항했던 배를 타고 아들은 첫 출항에 나선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남성 2명이 2,000톤급 어업관리선에 함께 오릅니다.
올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임용된 추현우 씨와 추 씨의 아버지입니다. 추 씨는 28년 동안 우리 영해를 지키고 지난해 퇴직한 아버지의 길을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또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또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또 많이 느끼게 되면서 아버지인 추경조 전 선장은 1년에 150일 이상을 해상에서 지내는 등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공로로 녹조 근정 훈장을 수여받는 등 존경받는 공직자였기에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겠다는 아들의 결정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힘들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망설여지고 말리고도 싶었지만은 아들 자신이 그 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응원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추현우 주무관의 첫 근무지는 우연히도 아버지가 선장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무궁화 36호. 아들은 아버지가 운항했던 배를 타고 첫 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제 영광을 따라서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저의 인생에 있어서 또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대감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MBC 뉴스 김하수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 MBC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전망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첫 순서로 정치 분야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이 대선 후보를 차례로 선출하면서 연말연시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1년은 대선 이슈가 광주 전남 정치판을 주도한 한 해였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6명의 후보가 3달간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꾸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도 이후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결정했고 여야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닻을 올린 본선 레이스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특히 호남에 공을 들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 지지가 나오지 않는 호남 민심에 메타버스 일정까지 늘려가며 호남에 공을 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전 같지 않은 민주당 호남 민심을 꿰차기 위해 호남 출신 정치인을 대거 선대위에 포함시키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또 가장 먼저 간 곳이 호남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궤를 같이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우선 대선 승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동행을 시작했고 탈당한 과거 호남 인사들에 대해서도 일괄적 복당을 허용하는 승부수를 던지는 등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선택은 전국 정치 지형을 뒤을 정도로 특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혁신성, 과감한 돌파 추진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앞으로 대선까지는 2달하고도 10여일 정도가 남았고 지방선거까지는 5달 정도가 남은 상황. 거대 양당 후보의 박빙승부가 점쳐지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라 호남의 정치 지형과 정당의 공천 판도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완도군이 광주 완도 고속도로 1단계인 광주 강진 구간의 내년도 사업비 3,6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길이 88.61km인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은 1단계 광주 벽진동에서 강진 성전, 2단계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 구간으로 오는 2024년까지 모두 2조 7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시장 격리 방침을 뒤늦게 밝혔는데요. 시장 격리 적기를 놓친 상태라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쌀 초과 생산량 27만 톤 가운데 20만 톤을 다음 달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시장 격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단체는 일단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된다 하면은 정부 조치도 이번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농협과 농민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표정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 산지의 쌀값은 도정을 하지 않은 조곡을 기준으로 40kg 한 포대에 6만 1,000원 선, 한 달 전보다 5,000원 더 떨어지는 등 수확철 이전부터 시작한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시의 지탄, 2달 전에만 선제적인 시장 격리가 이루어졌다면 산지 가격 하락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시장 격리에서 제외된 나머지 초과 물량 7만 톤이 가격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쌀 도매 가격이 회복되는 것인데 잉여 물량에 의한 도매 가격 회복 심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애써 시장 격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밥 한 공기에 드는 쌀값은 30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이 줄고 가격마저 뒷걸음치는 현실에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는 초미의 관심사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탄소 중립을 선도하겠다는 역설적인 비전을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갈 국내 첫 국책 연구기관이 여수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는 이 같은 탄소 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한국화학연구원 분원 유치라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정부에 건의했지만 최근에야 기재부와 과기부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화학연구원 분원은 울산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여수 국가산단 내 삼동지구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여수 분원은 특히 석유화학 공정 탄소 저감의 핵심인 촉매제와 관련된 국내 첫 국책 연구기관이어서 울산의 분원과는 기능과 역할 면에서도 차별화됩니다. 우리 여수의 목표가 2030 40% 온실가스 감축하고 그다음에 2050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기관이 필요한데 그 한국화학연구원 여수 분원이 주요 시설은 오는 2026년까지 563억 원의 예산으로 구축되는 석유화학 촉매공정 실증센터와 탄소 포집 활용 실증 지원센터 등입니다. 특히 석유 정유 과정에 들어가는 촉매나 관련 공정에 대한 국내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탄소 배출이 많은 여수 지역이 탄소 중립형 화학기술 상용화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을 실현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이 이 촉매 개발이거든요. 이 촉매 개발하고 이 실증 사업인데 우리 여수 산단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번 화학연구원 분원 유치가 국내 석유화학 분야의 탄소 저감을 위한 R&D 사업 발굴은 물론 산학연 네트워크의 출발점이자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신화학 산업으로의 전환이 당면 과제가 된 지금 지역의 근간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올 한 해 외부 연구비 수주액이 사상 최대인 1,4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과기원은 올해 연구비 수주액이 1,424억 원으로 작년보다 17%가량 늘었고 교원 1인당 수주액으로 따지면 7억 6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과기원 지스트는 전임교원 200명, 재학생 2천여 명으로 올해 설립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130%로 전년과 비교해 4.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높아진 건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는 부채 비율이 3%포인트 높아진 비제조업보다는 11%포인트 이상 높아진 제조업종의 경영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 작업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내 2일 산업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감독을 한 노동청에 안전규정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일부터 5일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 109건과 과태료 부과 대상 2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2일 산업은 설비에 화염 방지기와 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밸브 작동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과 사후관리 등에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고 1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